안녕하세요. 여행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항공사 승무원으로만 20년을 근무하며 수많은 여정을 함께했던 유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정말 유용하고 꼭 알아야 할 여행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여러분도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저 역시 매번 그랬습니다. 여행을 앞두면 며칠 전부터 잠이 잘 오지 않고 현지에서 맛볼 음식과 아름다운 풍경, 오랜만에 만날 가족과 친구들 생각에 가슴이 설레곤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수많은 승객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장면도 많이 보았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지만 예상치 못한 작은 물건 하나 때문에 보안검색대에서 발이 묶이고 결국 그 자리에서 물건을 버려야 하는 경우 말이죠. 어떤 분들은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내기도 하고 심하면 비행기를 놓쳐 여행 전체가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즐겁게 떠나야 할 여행이 시작부터 불쾌한 경험으로 얼룩진다면 정말 끔찍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몸소 겪고 지켜본 사례와 함께 최근 전 세계 주요 공항에서 점차 확대 도입되고 있는 최첨단 보안 검색 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항에서는 단순한 엑스레이 장비가 아니라 컴퓨터 단층 촬영 기술, 즉 CT 스캐너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보다 훨씬 정밀하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가방 속 물품까지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예전에는 대충 넘어갔던 물건들도 이제는 100% 적발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보안요원이 눈 감아 주거나 기계 성능 한계 때문에 통과되던 물건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운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행객 입장에서는 출발 전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제가 특별히 오늘 새로 도입된 보안 검색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생활용품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5가지만 확실히 챙기면 앞으로는 짐 때문에 곤란을 겪을 일이 없을 겁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행이 훨씬 가볍고 안전해질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시대에 누구나 들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야 다 알죠. 위탁수 화물로 붙이면 안 되고 반드시 직접 들고 타야 한다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되어 있어 화물칸에서 고온이나 압력을 받으면 폭발하거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기내 휴대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안 검색이 강화되면서 단순히 위탁 여부만 따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조 배터리가 정식으로 인증된 제품인지 용량이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불분명한 표시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보조 배터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브랜드명, 모델명, 전격 용량, WH 이 선명하게 적혀 있나요? 저가 제품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표시를 생략하거나 의미 없는 숫자만 적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제품은 아예 아무런 정보도 없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는 크기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명확한 표시가 없으면 즉시 폐기 대상이 됩니다. 공항 직원이 투명한 폐기함을 가리키며 이건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행 내내 쓰려고 챙긴 배터리를 그대로 버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둘째는 용량 초과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의 전격 용량은 100WH를 넘을 수 없습니다. 100에서 160WH 사이의 제품은 항공사의 사전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최대 2개까지만 허용됩니다. 160WH가 넘는 제품은 기내 반입이 절대 불가입니다. 보통 시중에서 흔히 쓰는 2만 mAh 용량은 약 74WH로 안전하지만 3만 mAh 이상 대용량 제품은 거의 대부분 기준을 초과합니다. 새로운 스캐너는 밀도와 구조만으로도 대략적인 용량을 파악할 수 있기에 숨길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규정을 어기고 반입하려 한다면 과태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출발 전에 반드시 내가 가진 보조 배터리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보조 배터리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2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해외에 계신 가족이나 지인에게 고향의 맛을 선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젤이나 크림 형태의 음식물입니다. 한국인들은 해외로 나갈 때 된장, 고추장, 매실청, 젓갈, 잼 같은 전통 음식을 정성스럽게 챙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소중합니다. 저 역시 해외에 사는 가족에게 음식을 전할 때 그 마음을 알기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안 규정상 이 모든 것들이 액체류, 에어로졸, 젤류로 분류된다는 사실입니다. 물이나 주스 같은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불가하다는 건 대부분 아시겠지만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꾸덕한 페이스트류도 모두 같은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종종 놓치십니다. 규정은 단순합니다. 용기 하나당 100ml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1리터 이하 투명 지퍼백에 넣어야 합니다. 여기서 함정은 내용물이 아닌 용기 자체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00ml짜리 고추장통에 내용물이 거의 없어도 통 자체가 500ml라면 반입은 불가합니다.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 먹거나 버리거나. 예전에는 이런 음식들을 옷사이 깊숙이 숨기거나 다른 물건과 섞어두면 구형 장비에서는 식별이 어려워 운 좋게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CT 스캐너는 가방 속을 3D 입체로 보여주기 때문에 밀도가 균일하지 않은 젤류는 금세 눈에 띕니다. 결과적으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눈앞에서 버려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역 규정이 까다로운 국가에 갈 때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처럼 엄격한 나라에서는 이런 물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면 단순 압수를 넘어 밀반입 시도로 간주되어 수백만 원대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추장 한 통 때문에 수천만 원 벌금을 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된장, 고추장, 잼, 젓갈 같은 것은 반드시 위탁수화물로 붙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항목은 최신 여행 아이템 중 하나인 스마트 캐리어입니다. 자체적으로 무게를 재거나 보조 배터리처럼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고 GPS로 위치 추적까지 가능한 똑똑한 캐리어죠. 하지만 문제는 내장된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앞서 설명한 보조 배터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반드시 분리해 기내에 휴대해야 합니다. 문제는 일부 제품은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 항공사 규정상 배터리 분리가 불가능하다면 위탁도, 기내 반입도 불가합니다. 결국 공항에서 비싼 캐리어를 버리고 가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승객은 독일 명품 스마트 캐리어를 선물 받고 공항에 왔다가 배터리를 분리하지 못해 결국 현장에서 캐리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행의 설렘이 시작부터 금전적 손실과 짜증으로 얼룩진 것이죠. 그러니 스마트 캐리어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배터리 탈부착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미 가지고 있다면 출발 전 집에서 직접 분리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공항에서야 이 문제를 깨닫게 된다면 시간도 돈도 크게 낭비하게 됩니다. 스마트 캐리어 이야기를 마쳤으니 이제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의약품과 건강보조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거리 비행에서 피로를 줄이기 위해 영양제나 진통제를 챙깁니다. 또 만성질환이 있는 승객들은 혈압약, 당뇨약, 알레르기 약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죠. 문제는 보안검색대에서는 이 약들이 단순한 달약으로 보이지 않고 가루나 액체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보안검색 시스템은 가루류와 액체류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관상 무해해 보이지만 밀가루나 분유처럼 보이는 가루가 실제로는 폭발물 원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가루류 반입을 철저히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호주행 비행기의 경우 350ml 이상의 가루를 들고 타려면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전량 압수될 수 있습니다.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분말 형태의 건강보조제, 한방가루약,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것들은 새로운 스캐너에 바로 걸립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건강식품이라 설명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반드시 영문 처방전이나 성분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여행 시작부터 곤란해지는 겁니다. 액체 약품 역시 문제입니다. 시럽형 감기약, 소화제, 알로에 젤, 점안액 등은 모두 액체 젤류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용기당 100ml 초과 시 반입 불가이므로 반드시 작은 용기에 덜어 담아야 합니다. 단, 의사의 처방을 받은 필수 의약품이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방전과 함께 약 이름, 복용 목적, 필요한 양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본 사례 중 하나가 아이가 먹을 분유나 약품을 들고 오는 경우였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허용될 거라 생각하지만 공항 보안 규정은 아이와 함께 탑승할 때만 특별 예외를 적용합니다. 즉, 아이가 없이 성인이 혼자 분유를 들고 타면 일반 가로류 규정이 적용돼 압수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은 약품은 원래 포장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간 절약을 위해 약통을 버리고 알약만 지퍼백에 담아오는데 이 경우 보안검색대에서 의심 물품으로 분류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약품은 항상 정품 용기와 라벨, 그리고 필요하다면 영문 처방전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일부 국가의 마약류 규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진통제로 쓰이는 성분이 외국에서는 마약 성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특정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을 반입하다가 입국 거부를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전 반드시 목적지 국가의 의약품 반입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의약품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기에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꼭 필요한 약을 챙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포장과 서류, 그리고 규정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5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챙기는 물건인데 최근 강화된 검색 장비에 걸리면 바로 압수되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바로 휴대용 전자담배와 라이터입니다. 전자담배와 라이터는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물품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항 보안 강화로 인해 규제가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전자담배는 내부에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어 앞서 설명한 보조 배터리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하며 위탁수 화물에 넣으면 즉시 압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전자담배의 액상입니다. 니코틴 용액은 액체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용기당 100ml 이하만 허용됩니다. 더구나 일부 국가에서는 니코틴 자체가 규제 물질이어서 반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대표적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전자담배 소지만으로도 최대 수백만 원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물건이라도 도착국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라이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담배와 함께 습관적으로 라이터를 챙기지만 항공 규정상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머니에 직접 넣어야 하며 위탁수 화물이나 휴대 가방에 넣는 것은 금지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규정을 잘 모르는 승객들이 라이터 여러 개를 챙겼다가 공항에서 모두 압수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스캐너가 라이터 내부의 가스 압축통까지 정밀하게 식별하기 때문에 숨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할 때 한 승객이 라이터를 모으는 취미가 있어 여행 때마다 여러 개를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과거에는 몇 번 운 좋게 통과했지만 결국 어느 날 모든 라이터를 압수당했습니다. 그분은 크게 화를 내며 예전에는 됐는데 왜 이제 안 되냐고 따졌지만 규정이 강화된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보안 검색은 운이 아니라 규칙이고 규칙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자담배와 라이터는 단순히 내 물건을 압수당했다라는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와 직결됩니다. 비행기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불이나 폭발이 일어난다면 수백 명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공사는 작은 물건 하나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5가지 주요 항목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보조 배터리, 젤, 크림류 음식물, 스마트 캐리어,
의약품과 건강보조제, 전자담배와 라이터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준비해도 공항에서 당황하거나 억울하게 물건을 버릴 일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예전에도 여행 다니면서 이런 물건들 챙겼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보안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보안 검색 장비는 단순히 의심되는 물체를 찾아내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과 첨단 영상 기술이 결합된 3D CT 스캐너가 등장했습니다. 이 장비는 가방을 뒤집어 보지 않아도 내부 구조를 세밀하게 입체로 보여줍니다. 액체인지, 가루인지, 배터리인지, 심지어는 물체의 밀도까지 분석해 자동으로 경고를 띄웁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기계가 스스로 판별하기 때문에 군족해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여행객에게 불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리튬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액체 폭발물 반입 시도, 불법 약물 밀수 등 이런 사건들이 세계 각국 공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행객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전에는 됐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항공사 홈페이지나 출발 공항, 그리고 목적지 공항의 보안 규정을 반드시 출발 전에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공사별로 세부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물건을 챙길 때 원칙을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표시가 있는 정품을 사용하고 젤 액체류는 용기 용량을 확인해 투명 지퍼백에 담으며 의약품은 원래 포장과 처방전을 그대로 지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공항에서 스트레스 받을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불필요한 물건은 과감히 두고 가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행은 짐을 가볍게 할수록 즐거워집니다. 혹시 몰라서 챙긴 물건 때문에 보안 검색대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기분까지 상하는 것만큼 아까운 일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챙겨서 가볍게 떠나보세요. 마지막으로 보안 검색 직원과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보안 검색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내 안전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혹시 내 물건이 압수되더라도 화를 내거나 억지를 부리는 대신 차분하게 규정을 이해하고 다음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실제로 억지를 부리다가는 오히려 탑승 거부라는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수많은 승객을 보며 이 원칙 하나만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별표 여행은 준비가 90% 별표라는 사실입니다.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공항에서의 시간은 즐겁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아무리 좋은 비행기와 멋진 목적지가 기다린다 해도 출발부터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물건,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보조 배터리, 젤, 크림류 음식물, 스마트 캐리어, 의약품과 건강보조제, 전자담배와 라이터. 단순해 보이지만 이 5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여러분의 여행은 훨씬 매끄럽게 시작될 겁니다. 앞으로 여행을 준비할 때 한 번쯤 오늘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출발 전 가방을 열어내 보조 배터리는 정품일까? 고추장통은 위탁으로 보냈나? 스마트 캐리어 배터리는 분리했나? 약은 원래 포장과 처방전을 챙겼나? 전자담배 액상은 규정을 넘지 않았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결국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행은 결국 즐거움을 찾기 위한 활동입니다. 출발 전부터 규정 때문에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린 팁들을 기억한다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오롯이 여행의 설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타는 공간입니다. 나 혼자만의 편의를 위해 규정을 무시한다면 그 피해는 나뿐 아니라 다른 승객에게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승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작은 준비가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앞으로 여행을 떠나실 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작은 체크리스트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항에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빠르게 탑승구로 향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혹시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이유로 물건을 압수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오랜 승무원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을 더 쉽고 안전하게 만들어 드릴 정보를 계속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여정이 언제나 기분 좋게 시작될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행길이 설렘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 되세요.